오늘 저는 여러분께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5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살아오며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해온 한민석 박사. 그가 오늘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털어놓은 고백입니다. 나는 단 한 가지 습관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가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마친 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습관은 너무도 평범해서 누구나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서서히 기억을 지워내는 지우개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햇빛에 바래듯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도 매일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시작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손주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이미 뇌세포 수천 개가 사라진 뒤입니다. 박사는 그 이유를 단 하나의 생활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매를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그는 단언합니다. 나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당신의 하루에 있습니다. 그가 처음 그 사실을 깨달은 건 20년 전 한 환자 덕분이었습니다. 늘 정정하던 68세의 여성 환자가 하루아침에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뇌는 마치 수년간 독을 마신 듯 손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활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TV 드라마를 보고 아침엔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뇌는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매일 밤 작동하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뇌는 스스로를 썩혀버립니다. 바로 그 청소부가 글림프틱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이 청소부는 쉼 없이 일하며 뇌 속의 독소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잠들지 않는다면 뇌는 마치 쓰레기차가 오지 않은 도시처럼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뇌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무시가 쌓여 기억을 앗아가고 감정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본질인 나 자신까지 지워버립니다. 오늘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이 습관을 오늘 밤부터 끊는다면 당신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시청자들에게 한 장의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박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기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며 삶을 이어가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그 기억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어쩌면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잊혀져 가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귀를 울립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만 살아남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당신의 뇌를 조용히 죽여가는 그 습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뇌는 정반대로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바쁘게 일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글림프틱 시스템, G림파틱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마치 청소부들이 새벽에 골목을 쓸 듯 이 시스템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며 뇌세포들이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시간이죠.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 대부분이 그 청소 시간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민석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 11시 이후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글림프틱 활동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되지 못하고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은 바로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핵심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 속에 길이 막히고 독이 쌓이기 시작하면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고 판단력은 둔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안에서는 이미 기억의 부식이 시작된 셈입니다. 수면 부족은 그 부식을 가속화합니다.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뇌의 독소 배출 효율이 40%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 9시간 이상 과도하게 자는 사람들도 문제가 됩니다. 지나친 수면은 오히려 글림프틱 순환을 둔화시키며 뇌 속에서 병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적게 자도 많이 자도 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자느냐와 얼마나 깊이 자느냐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 즉 하루의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해가 뜨면 사라지죠. 그런데 이 시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뇌는 길을 잃습니다. 밤 12시를 넘겨 자는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늦추고 글림프틱의 청소 주기를 교란시킵니다. 그 결과 뇌는 제때 청소되지 않은 방처럼 점점 더러워집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너무도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밤 11시 이후에 잠자리에 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드라마가 끝나야 잠이 와요.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새벽이 돼요. 하지만 그 몇 시간의 재미가 결국 기억을 잃게 만드는 대가가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박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몇 장면의 드라마가 당신의 기억 전체를 지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실제로 환자들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전에 잠든 사람들의 뇌는 밝은 색으로 깨끗하게 비쳤습니다. 반면 자정 이후에 잠든 사람들의 뇌에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이 시간이었지만 뇌세포 생존율은 30% 가까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긴 단 몇 시간이 뇌의 미래를 갈라놓는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언합니다. 당신의 뇌는 낮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밤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뇌는 잠이 아니라 시간을 기억합니다. 즉, 언제 자는지가 수면의 길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피곤할 때 아무 때나 자는 것이 아니라 뇌가 청소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한민석 박사는 더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루의 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늦게 하루를 끝냅니다. 우리는 밤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쉴 틈을 잃었고 마음도 함께 병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뇌는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죽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동안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단 1시간만 빨리 잠드세요.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약입니다. 그는 이어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늦게 자는 것보다 더 위험한 두 번째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민석 박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결국 뇌를 굶깁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을 만납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삶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지하철 좌석에서 마치 몸이 의자에 붙어버린 듯 하루의 대부분을 움직이지 않은 채 보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하루 걷는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편리함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다리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계단을 대신하고 자동차가 발걸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뇌는 움직이지 않는 몸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피로 살아갑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특히 생각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운동이 부족할 때 혈류량이 무려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민석 박사는 그 현상을 침묵 속의 굶주림이라 표현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뇌가 서서히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환자들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분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분을 비교하면 치매 위험이 약 8배까지 차이 납니다. 단순히 걸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임은 뇌를 깨우는 언어입니다. 걷는 순간 심장이 박동을 높이고 혈액이 머리끝까지 흐릅니다. 마치 겨울 강물이 다시 녹아 흐르듯 멈췄던 신경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사는 말합니다. 뇌는 근육처럼 훈련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으로 살아납니다. 그는 걷는다는 행위를 생각의 산소 공급이라 부릅니다. 걸을 때마다 새로운 시냅스가 연결되고 뇌세포가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뇌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앉게 만듭니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몸은 편하지만 뇌는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한 박사는 경고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실제로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감퇴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뇌에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잔인할 만큼 사실이었습니다. 박사는 노년의 뇌를 강에 비유합니다. 강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인간의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실제로 몇몇 환자들에게 매일 15분의 산책을 권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걷는 순간 뇌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걷기란 단순히 다리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맞으며 나무를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뇌는 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현재감이 기억을 되살립니다. 한 박사는 말합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삶을 느끼는 능력을 잃는 병입니다. 그러나 걷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걸었다면 뇌는 그 시간만큼 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창밖의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의 풍경 속에서 천천히 걷는 한 노부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들의 모습에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분들은 오늘 자신의 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조용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뇌는 죽은 뇌입니다. 그러나 걷는 뇌는 살아있는 뇌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세 번째 습관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조용히 마르게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한민석 박사는 말합니다. 한국인의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칼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과 설탕, 그리고 기름입니다. 그 칼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혈관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라면 한 젓가락, 햄 한 조각이 모여서 결국 뇌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물 요리를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라면, 순댓국. 국물이 진할수록 맛있다고 느끼지만 그 진한 맛 속에는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나트륨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벽에는 거대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물이 지나치게 세게 흐를 때처럼 혈관은 버티지 못하고 미세한 상처를 입습니다. 몸은 그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손상된 부위를 덧대고 두껍게 만들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좁아진 혈관은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결국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세포는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사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짠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뇌는 매일 조금씩 질식합니다. 실제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치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은 치매 발병률을 7배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한국은 짠맛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싱겁게 지켜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탄입니다. 우리는
피로하면 단 것을 찾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단, 음료 한 잔이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 혈당은 급격히 올라갔다가 곧바로 떨어집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혈관벽이 상처를 입고 그 틈새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덩어리들이 쌓여 혈관을 막고 결국 뇌로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게다가 설탕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당독소라 불리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세포 단백질과 결합해 구조를 변형시키고 뇌 속의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은 뇌세포의 언어를 망가뜨립니다. 달콤한 한 입이 기억의 회로를 부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기름입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과자 속의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입니다. 한 박사는 트랜스 지방을 보이지 않는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혈관 안에서 굳어져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억력은 흐려지고 감정은 둔해집니다. 결국 뇌는 말라버린 논처럼 갈라집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지금은 그 전통이 우리의 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물은 반만, 건더기는 2배로, 김치는 소금 대신 과일즙으로 절이고 튀김 대신 구이를 선택하세요. 그는 특히 제주도의 감귤과 한라봉을 언급합니다. 감귤의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식사 후 한 조각의 과일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기름은 적이 아닙니다.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참기름은 뇌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년의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평생 먹어온 음식들을 다 바꿔야 하나요?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맛은 그대로, 해는 줄이면 됩니다. 그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몸에 짠 음식이 더해지면 뇌는 2번 굶습니다. 피가 돌지 않고 산소도 닿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억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낮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기억입니다. 내일의 기억은 오늘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2명의 환자가 보여준 충격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나라,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 한민석 박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의 원인은 병이 아니라 하루의 습관입니다. 이 말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세대, 비슷한 나이.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2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부산에 사는 71세 김정희 씨였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기억이 끊겨요.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물어보자 박사는 금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김 씨는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고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차를 타고 갔습니다. 햇빛을 본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MRI 사진 속 그녀의 뇌,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은 또래보다 현저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라버린 과일처럼 쪼그라든 모습이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MMSE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점.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료실이 정막에 잠기던 그때 김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키운 손주의 이름을 잊었어요. 매일 보는데도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녀의 눈물은 박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30년간 환자를 보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사랑을 잊어가는 환자들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처방받고 돌아갔지만 박사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잔상이 남았습니다. 인간이 잊는다는 것은 단지 기억의 문제만이 아니라 존재의 일부를 잃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전혀 다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전주에 사는 84세 최은희 씨였습니다. 나이는 더 많았지만 눈빛은 맑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더 머리가 맑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박사는 그녀의 일과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첫 일은 창문을 열고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15분간 천천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햇빛이 내 얼굴을 쓰다듬는 그 느낌이 좋아요. 하루가 새로 시작된다는 신호 같아요.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 아몬드 3개, 호두 2알을 빠짐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저녁 9시 반이 되면 TV를 끄고 작은 노트에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손녀가 전화해줘서 행복했다. 날씨가 맑아서 좋았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3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는 그녀를 6개월 뒤 다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지검사 점수 82점,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30%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MRI 사진에서도 뇌는 또렷하게 윤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사는 말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단지 삶의 태도와 습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나를 늙게도 하고 젊게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 배우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사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억은 의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진료가 끝난 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후의 햇살 속에서 2마리 참새가 전선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고요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기억이 서로를 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습관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뇌를 결정합니다. 김정희 씨의 뇌도 최은희 씨의 뇌도 결국 하루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2명의 환자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잊혀지는 삶인가요? 기억되는 삶인가요? 그리고 그는 결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하루의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하루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민석 박사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메모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한 방법입니다. 약보다 강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해보세요. 아침 7시 햇살과 함께 시작하기. 하루의 첫 순간은 창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커튼을 젖히고 아침 햇살을 얼굴에 비춥니다. 10분 동안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 앞 골목, 아파트 단지, 심지어 베란다라도 괜찮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스위치입니다. 햇살을 받으면 몸속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이 비타민은 뇌세포를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한 박사는 환자들에게 4-6호흡법을 함께 권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쉽니다. 이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닙니다. 뇌를 정화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이 리듬으로 호흡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압이 조절되며 뇌로 가는 혈류가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햇빛과 호흡은 뇌의 아침 청소입니다. 점심, 뇌를 먹이는 시간, 식사 후 한 줌의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3개, 아몬드 5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기억의 영양제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 전달 속도를 높입니다. 마치 녹슨 기어에 기름을 바르듯 뇌의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점심에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조금 곁들이세요. 요오드가 풍부해 뇌의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다만 혈압이 높은 분들은 간을 약하게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맛보다 생명을 택하세요. 저녁, 뇌를 움직이는 시간. 박사는 놀라운 운동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집 안에서도 됩니다. 벽을 짚고 3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뒤로 걸으면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과 신경이 깨어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뇌가 끊임없이 계산을 해야 하죠. 그때 해마가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자연스럽게 자극받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걸음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뒤로 걷기는 공간지각 능력과 단기 기억력을 동시에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뒤로 걷는 5분이 약 한 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루틴이 있습니다. 수면 위생. 밤 9시 반 TV를 끄고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깨트립니다. 한 박사는 화면을 끄는 것이 치매를 막는 첫 번째 예방주사라고 말합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킨 뒤 10시 반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이 시간은 뇌의 글림프틱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10분. 그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잔과 감사 세 줄을 쓰세요. 컵 가득이 아니라 1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사이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노트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햇빛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이 짧은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박사가 추적 관찰한 환자 50명 중 43명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뒤 머리가 맑아지고 불면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체크리스트를 화면에 캡처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드는 하루의 지도입니다. 뇌 회복 체크리스트. 아침 7시 햇빛 받으며 10분 걷기 더하기 4 6호흡 5회 점심 견과류 한 줌 부엌이 미역 1스푼 저녁 뒤로 걷기 3분 더하기 스트레칭 밤 9시 반 화면 끄기 조용한 음악 잠들기 전 따뜻한 물 100ml 더하기 감사일기 3줄.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돌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마지막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석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반복하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 움직이지 않는 몸, 짠 음식과 달콤한 음식. 이 3가지가 바로 뇌를 조용히 파괴하는 3명의 살인자입니다. 그는 손끝으로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뇌는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1시간, 한 걸음, 한 숟가락이 모여서 수년 뒤에 기억을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자신을 위해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늦게 자는 습관을 끊는다면 10년 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걸었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머리는 더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 국물 한 숟가락을 덜었다면 그것이 바로 뇌를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를 담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비치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체크리스트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5가지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세요. 당신의 기억은 분명히 되살아납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뇌는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기억을 되찾는 첫날입니다. 잠시 후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견과류보다 강력한 뇌를 지키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지 영양이 아니라 뇌세포를 되살리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그때까지 매일의 루틴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뇌는 반드시 젊음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화면에는 한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지켜줄 때만 살아남는다.